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연에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 전후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3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무려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박성배 변호사님이 방송을 아세요.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뭔가 내용을 다 하나씩 양파까지 한꺼풀씩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을 지금 혹시라도 뭔가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봐야겠네요. 조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한 30대 아내가 아무래도 내 남편에게 이 내연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딱 잡아뗀 거예요. 네. 이때 아내가 이 초기 발동을 해서 남편의 이 교통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을 쫙 확인하고 더 추궁을 합니다. 이랬더니 남편이 사실은 내가 미혼인 회사 동료와 지난 1년 동안 좀 부적절한 관계였어 라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촉은 틀림이 없다는 게 딱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아내는 남편에게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아하. 물론 내연녀도 남편이 전달했겠죠. 마누라한테 들켰어. 그래서 이제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내는 요구를 합니다. 알고 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회사를 퇴사하고 회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내연녀가 알겠다. 대신 조금만 시간을 다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일단은 그 내연녀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었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사랑과 전쟁을 봐도 자신의 남편을 찾아가기보다는 뭔가를 막 다그치기보다는 그 내연녀를 찾아가 뭔가 드자비질을 합니다. 그거는 이런 심리입니다. 제가 버리고 싶은 거 꼴배기 싫은 물건이 있는데 누가 참 괜찮네 하고 만질라 그러면 그 만지는 사람을 좀 때려주고 싶거든요. 선 점유권자로서 네. 그것도 있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건 둘이 같이 공동 작업이긴 하나 네. 선 점유권자로서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신의 남편의 회사 동료와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 탄로가 났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참았겠죠. 사실 드자비질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건을 낼 겁니다. 퇴사하고 멀리 떠나라. 그러면 이사 갔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일단 이 내연녀가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며칠을 기다려도 이 내연녀가 퇴사를 했다 혹은 이사를 갔다라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내 입장엔 진짜 참다 정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조치를 통보한 건데 그걸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지치니까 나 이제 소송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내연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당신 거짓말에 완전히 신물이 난다. 질렸다. 이제 합의도 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아서 전달을 하고요. 나 소송과 별도로 당신 회사에 진정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녀 상당히 다급해지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 원하시면 제가 퇴사 관련해서 각서도 써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협상이 조금 진전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내연녀에게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내연녀가 현실적으로 5천만 원 한 번에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3천만 원으로 낮춰주세요라고 읍소를 했고요. 아내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겠죠? 합의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구두로 일부러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며칠 후에 아내와 내연녀가 변호사를 대동한 채 만나게 되는데요. 오호. 합의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게 됩니다. 네. 일단 합의금 3천만 원 지급 일정 적었고요. 내연녀의 퇴사 일정까지 적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사실 부정행위라는 건 이 남자와 이 내연녀 같이 공동불법 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이런 걸 이유로 구상권 행사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위반 시에는 내가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회당 위약금 얼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 조건에도 이 아내는 남편은 잘못이 있지만 남편만큼은 지키고 또 남편에게 뭐 어떤 경제적 피해는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합의서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변호사 입회하에 변호사 대동하고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저 관계는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최정화 기자님? 그랬다면 오늘 뉴스파이터에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맞다. 네. 네. 하지만 내연녀는 이를 무시했고요. 이 합의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작성하고 2달 만에 이 남편을 다시 만납니다. 아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남편은 심지어 이 내연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요? 아내랑 헤어지고 너랑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의 내연 관계 결국은 이 아내가 속 끓인 것을 무시한 것처럼 다시 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요. 아까 촉 좋은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아내에게 발각이 됩니다. 하하. 그렇다면 앞서 변호사 입회하에 변호사 대동하에 합의서를 썼잖아. 이제 그걸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일단 이거부터 빼앗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거기를 뒤져봤더니 두 사람 간의 애정 행각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아까 작성했던 합의서에 회당 얼마의 위약금 이렇게 적었다고 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내가 하나하나 다 세봤더니 위약금 2억 원을 요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산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2억 원을 이 합의서에 따라서 다오라고 요구하니까 네. 내연녀가 싫다라고 합니다. 어허.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아내 내연녀를 상대로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에 결국 이게 법정 공방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앞서 이 남편의 아내 그리고 이 남편의 불륜녀가 합의서를 쓸 때 양측 모두 변호인을 법률 대리인을 대동했잖아요. 그러면 구자룡 변호사님 소송 과정에서 불륜녀 측의 변호인도 뭔가 논리를 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아내가 2억의 청구를 걸었잖아요. 사실 그럼 그것만 방어해는 것도 사실 적반하장일 수 있는데 반소까지 걸었습니다. 오호. 그러면서 방어 논리로는 2억에 대해서는 난 그 합의서를 강박에 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난 네. 그러니까 협박받아서 썼다. 회사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제정신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방어를 하나 하고 네. 역으로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게 너무 과했잖아. 난 소중하니까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3천만 원을 역으로 반소 제기를 해서 두 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상황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 안 떠올 수가 없는데 자 양측의 주장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일단 중요한 거 그러면 법원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은 뭘까요? 이 법원은 내연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로서는 합의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합의서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하. 아울러서 합의서 작성 시에 위협적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수준은 아니다. 즉 강박에 의한 취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하. 다만 법원은 이 상간 소송에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비춰볼 때 약정금 2억 원은 과다하다면서 그 절반인 1억 원만 인정하게 됩니다. 어머. 이 고액의 배상금을 인정받게 된 이유는 합의서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었기 때문인데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둔 경우 원고는 손해 발생 사실만 인정하면 피고는 실제 손해가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기도 하는데 법원 실무상 직권 감액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이 네. 내연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아내는 이 내연녀로부터 기존 합의금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아하.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통상적인 관례의 그 액수를 넘잖아요. 그만큼 재판부가 판단할 때도 이 사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